네, 오늘 11시 22분경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리더십 공백으로 우리 경제 여파가 이어지면서 선고 이후의 경제 환경은 어떻게 될지도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됐습니다. 선고 이후 가장 큰 걱정거리 바로 경제 안정화 여부일 텐데요. 경제 안정화를 위한 조건 먼저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한국 경제는 두 개의 쇼크가 있었던 건데요. 하나는 12월 3일 날 계엄 쇼크가 한국 경제를 타격했고, 또 하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계속 트럼프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쇼크가 한국 경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있었는데, 오늘자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정치 정상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그거는 한국 경제에 좋은 신호를 작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 세계에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가 됐지만 미국의 관세 우려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전일 새벽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예상보다 이제 강한 시나리오로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 세계에서 한국 경제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 수출, 제조업, 글로벌 대기업의 역할이 특히 많은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한국에게는 25%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베트남에게는 46%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핸드폰의 50% 가까이를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는데 베트남의 관세율과 한국에 적용하는 관세율 모두가 한국 경제에는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또 조만간에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세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한국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나 더 많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짐작이 되고 있고 당분간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러저런 대책을 세우긴 할 텐데 아직까지 이제 조기 대선이 정작으로 돼야지만 어떤 본격적인 수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작년 12월에 있었던 비상계엄 여파가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 한국물 CDS 프리미엄이 반등하고 환율도 좀 변동성이 커져 있었고 우리 대외 신인도 지표에도 지금 불안감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국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CDS라는 게 결국 이제 국가 브란도에 대한 프리미엄 웃돈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미국 뉴욕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국의 그 5년 만기 CDS를 보면 계엄이 터지기 전에는 34bp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계엄 이후에 12월과 1월을 거치면서 최대 40bp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뭔가 정치가 정상화되는 기대를 갖고 하락했다가 탄핵 결정이 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최근에는 한 36bp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역시 트럼프 쇼크와 계엄 쇼크 두 가지로 인해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헌법재판소 인용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트럼프 쇼크 중심으로만 좀 한국 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쳐가긴 하지만 앞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도 확실치가 않고요. 탄핵이나 관세 외에 우리 경제를 흔드는 잠재 리스크는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십니까? 실은 최근까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3대 리스크를 꼽는다면 트럼프 쇼크와 계엄 쇼크 이외에 차이나 쇼크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1년 11월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한 이후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나라가 한국이었었는데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제조 2025를 발표하고 그러면서 어떤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매우 많이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반도체, AI 등등
한국의 전통 어떤 주력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거나 바로 턱밑까지 추월한 추격해온 산업의 사례가 매우 많고, 그런 대표적인 것이 지금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한다라면 이 트럼프 쇼크와 별개로 차이나 쇼크에 대한 어떤 대응, 그러려면 한국의 첨단 제조업을 어떻게 다시 재부흥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트럼프 쇼크와 함께 차이나 쇼크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